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귀국 후에 한 1년 정도만 다시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고 1년 동안 부지런히 그동안 찍어온 영상들을 편집하려고 했거든요. 아일랜드 어학연수를 시작으로 캐나다 워홀 생활이랑 그 이후에 한 달 정도의 미국 여행까지 좀 찍어온 게 많아서 부지런히 편집을 하는 게 1년이면 솔직히 충분할 줄 알았는데 제가 좀 게으른 완벽주의자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고 집중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귀국한 지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영상 속에서 아직까지도 저는 아일랜드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원래 다음 계획은 오토바이를 타고 일본 일주를 하는 거였는데 영상 편집이 너무 밀리다 보니까 그냥 그걸 핑계로도 현실에 안주하면서 허송세월 보내다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상 편집은 아직까지도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짐을 내려놓고 일본 여행을 먼저 다녀오려고 합니다. 시기가 많이 지나가지고 찍어온 영상을 편집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우선은 일본 영상을 최대한 빨리빨리 편집하는 걸 목표로 여행과 영상 편집을 동시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계획은 그래요. 늘 계획은 그런데 아무튼 지금은 3월 14일 밤 10시고요. 저는 3월 16일 저녁 배로 부산에서 후쿠오카 하카타항으로 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토바이를 또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 만에 좀 갈 수는 있긴 한데 짐도 꽤 되다 보니까 중간에 다른 곳에서 1박을 하고 부산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부지런히 떠나야 되는데 지금 짐을 하나도 안 챙겨놨어요.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이 있었는데 말로는 준비한다 해놓고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준비된 것도 없고 너무 계획성 없이 살다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아침 일찍 떠나야 되는데 지금 짐도 다 챙겨야 되고 짐만 챙긴다고 끝이 아니라 이것도 주행에 문제 없을지 좀 무게 그런 것도 고려해보면서 정말 필요 없겠다 싶은 거는 좀 빼야 되는데 또 미니멀리스트를 추구하지만 현실은 또 맥시멀리스트라서 이것저것 짐을 챙기다 보니까 지금 쌓여있는 짐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지런히 빨리 짐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다. 저기에도 지금 짐이 다 있고 큰일 났어. 여행 준비하다가 큰일 났습니다. 제가 준비성이랑 계획성이 되게 없는 편인데 배 예약을 하다가 서류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은 이종 소형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획해둔 여행 시작일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서야 알게 돼가지고 미리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불이 나게 시험장 예약하고 그냥 유튜브만 보고 간단히 할 수 있겠지 했는데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히 이제 오토바이만 빌려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후기 같은 걸 읽어보지 않은 채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시험 접수를 했다. 도봉에서는 미라주라는 기종을 사용하는데 하필이면 PAR 기종과 그 기종을 사용하는 시험장을 골라버렸다. 고수는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고 어차피 합격할 실력이면 이곳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 무거운 오토바이는 처음이라 적응 단계에서 넘어지면서 상처가 생기기도 했다. 이후 금방 적응해서 사장님께 하산해도 되겠다는 칭찬을 받으며 약간 의기양양해진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다. 결코 저렴한 금액은 아니었고 시간도 촉박했기에 예약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돌고 돌았다. 오픈 근무를 마치고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도착한 시험장. 크게 심호흡하면서 침착해보려 했는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 떨렸다. 가장 먼저 시험을 치르신 분을 시작으로 3명이 연속으로 합격해서 살짝 방심했다. 그 이후로 추풍낙엽처럼 불합격 퍼레이드가 시작되었고 나 역시 굴절코스 첫 구간 지니까 동시에 탈선하면서 불합격 엔딩을 맞이했다. 이 시험을 위해 먼 곳까지 왔는데 1분도 안 되어서 돌아가게 되니 굉장히 허탈했다. 두 번째. 다른 곳으로 하고 싶었지만 하필 또 2주에 일정이 많아서 되는 곳이 이곳밖에 없었다. 게다가 맨 처음 순번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오기가 생겨서 도봉에서 합격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 한 걸음 물러나서 다른 곳에서 시험을 보기로 했다.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에 3회차 시험을 접수했고 시험을 보기 전에 인근에 있는 연습장에서 1시간 연습했다. 확실히 미라주보다는 아킬라가 조작할 때 더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
관리자가 딱히 신경 쓰는 느낌은 없는 곳이었지만 별도의 코칭 없이 1시간 동안 감을 익히고 자신감을 충전했다. 이제는 진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세 번째 시험으로 갑니다. 이것도 다수가 탈락했지만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합격 도장을 받고 나왔다. 기분 좋게 출근하여 마지막 근무를 마쳤다. 2년 좀 안되게 일했던 곳을 떠나려니 마음이 뒤숭숭할 것 같았지만 이 같은 곳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속이 후련했다. 그나마 손발이 척척 맞았던 사람들과의 파트너십으로 어찌어찌 버텼는데 근래에 멤버들도 갑자기 많이 바뀌었고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해서 더욱 그랬던 것 같다. 면허 문제로 잠시 주춤했던 여행 준비에 다시 박차를 가했다. 출발 일주일도 남겨놓고 부랴부랴 각종 용품을 추가해서 장착했다. 전부 오토바이 구매할 때부터 계획했던 부품들인데 미루다 이제서야 하게 되었다. 솔직히 공구만 있으면 혼자서 다 가능한 수준인데 하필 볼트 딱 하나가 안간힘을 써도 풀리지 않아 결국 돈 주고 장착했다. 현재 시각은 10시고요. 거의 밤을 꼴딱 새다시피 짐 챙기고 1시간 조금 넘게 짧게 자고 이제 짐 챙기는 거는 어느 정도 마무리 해가지고 오토바이에 짐을 한번 실어보려고 합니다. 아침까지 먹고 일찍 출발하려고 했는데 아침을 먹긴 먹었는데 짐 챙기는 게 좀 오래 걸린 데다가 외장 메모리 용량이 조금 딸려가지고 미리미리 그것도 옮겼어야 되는데 지금 뒤늦게 지금 아직 안 끝났거든요. 옮겨지는 거 기다리는 동안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건데 게을러가지고 편집이나 뭐 이렇게 작업을 많이 안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찍어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용량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실 옮기는 게 또 귀찮기도 하고 편집하면서 정리하는 게 사실 좀 편하긴 한데 편집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하는 것마저도 어영부영 미루게 됐는데 그래서 외장 SSD를 하나 추가로 살려고 했는데 이 망할 놈의 환율이 뜨거는 바람에 당근에서 1테라짜리 외장 SSD를 제가 쓰고 있는 거를 한 15만원대에 봤는데 한 달 뒤에 살려고 보니까 한 24만원 뭐 이렇게 신제품이 그 정도 뛴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냥 안 샀는데 부지런히 영상 편집을 하면서 용량 관리도 잘 하고 하면서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에 짐을 실으러 가보겠습니다. 큰일 났네. 좀 짐이 많다 생각하긴 했는데 예상했던 이상으로 더 많아져가지고 여기 지금 가방을 하나 더 챙겨가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짐이 많지? 큰일 났네. 사실 날씨가 흐리다고 해서 큰 걱정이 있었는데 많이 내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비가 내리거든요. 그래도 큰 짐 달아오고 주행하는 게 처음인데 확실히 지금 느낌이 엄청 많이 다르고 그래서 처음 샀을 때 한 달 정도 조심해서 탔을 때 그때 이후로 제일 조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너무 무섭습니다.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좀 출발이 불안하네요. 공주로 향하는 길은
약 6개월 전에 갔던 부여로 가는 길과 일치해서 낯익었다. 이곳은 혼잡한 퇴근길과 겹쳐서 적잖이 긴장했던 기억이 있는 천안. 만약 이곳에서 대학 생활을 했다면 어떻게든 일찍 독립해서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며 지나갔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방이 나쁘지 않아서 꽤 넓네요. 아쉽지만 계획보다 늦어진 출발로 인해 일부러 경유지를 공주로 선택한 이유 2가지를 결국 하지 못했다. 구석구석 옛 백제의 숨결이 느껴졌던 공주에서의 하룻밤이 지나갔다. 부산까지 6시간 걸리고 선박회사에 안내된 집합시간은 3시 반. 초행길이라 이른 아침 식사 후에 3-40분 여유있게 도착하도록 출발했는데 중간에 갑작스레 주유소 한번 들렸더니 동선이 꼬여서 30분이 늘어났다. 배출발이 밤이라 양해를 구하고 조금 늦게 도착해도 될 것 같았지만 되도록 일찍 도착해서 여유롭게 내 여행 과정을 영상에 담고 싶었다. 무거운 짐 싣고 달리는 것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 생각하고 스로틀을 있는 힘껏 풀러 당겼다. 그리고 이는 큰 화를 불러왔다. 곡선 구간을 벗어나며 진행해야 할 방향을 놓치면서 방향 전환을 하려던 순간 빠른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일이 터졌다. 무겁고 거리도 멀고 해서 좀 천천히 가고 싶었는데 3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3시 전에 넉넉하게 도착 예정이었었거든요. 근데 기름 채우다가 루트가 바뀌면서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좀 말도 안 나오네. 아무튼 길이 좀 이런데 마음은 급한데 앞에서 너무 천천히 가가지고 좀 빠르게 밟다가 사이드가 나갔어. 어떡해. 스탠드도 지금 뭔가 망가졌는지 제대로 서질 못해가지고 진짜 빨리 다루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지 말아야겠다 한 거를 뭐 해버렸는데 유리가 이렇게 깨져버렸어.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더 가야 되는데 큰일이네. 우선 선박회사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과 함께 양해를 구했다. 후회해봐야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중간에 미리 전화해볼 걸 그랬다. 가는 길에 긴급하게 정비라도 받고 싶었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정말 다행히도 주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라서 안전에 유의하며 부산까지 벌벌 떨며 이동했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티켓팅 먼저 해드리고.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요거 2개만 좀 내려게. 뭐 다친 데는 없어요? 조금 아프긴 한데. 그래요? 네.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에요. 다행히. 네. 많은 분을 기다리게 만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감사하게도 누구 하나 싫은 소리 없이 걱정부터 해주셨다. 첫 사고 이후 왼쪽에 약간 흉통이 있었는데 우선 병원에서는 뼈에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종소형 첫 연습 과정에서 한번 넘어지며 같은 부위가 힘줄 때마다 아팠는데 이번에 또 넘어지면서 숨쉬거나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다. 두꺼운 옷을 입었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옷 안에서 쓸리며 벗겨진 피부는 당장 생각할 거리도 되지 못했다. 자, 배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예. 이른 아침부터 내내 긴장 상태를 유지했더니 의자에 앉자마자 거의 시체처럼 잠들었다. 차량 및 바이크 승객은 먼저 입상할 수 있어서 좋았다. 지팡이 없이 걷는 것이 힘들어 보였던 일본인 할아버지. 그의 여행 열정에 감탄하며 나도 건강할 때 더 열심히 세계를 누비고 싶다고 생각했다. 수련의 느낌. 배 안에 가차등. 한국발 뉴 카멜리아. 네, 저 이거 아까 오면서 타고 나가지고 사이드가 고장났어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가가지고. 시동 꺼도 되나요? 유튜브 할 때 먹는 거 좀 올리죠. 제일 쉽다. 아, 이건 길게 안 쓸 거예요. 후다닥 씻고 잘 준비를 마친 상태로 배 출발 전까지 졸린 눈을 비벼가며 버티고 또 버텼다.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배가 출발했다. 캐나다에서 지냈던 시절부터 거의 3년 동안 노래 불렀던 내 오토바이 타고 일본 여행하기. 진짜 이걸 실현하는 날이 오다니 이미 배에 탔지만 여전히 꿈속에 있는 것 같았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꿈꾸던 여행을 충분히 잘 즐길 수 있을지, 무엇보다 더 이상 사고 없이 탈 없이 여행을 마칠 수 있을지. 30대 중반에 아직 꿈을 쫓는다는 것이 한심해 보일지 몰라도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해야 직성이 풀리는 나. 나중에 후회해도 일단 해보고 후회하는 쪽이 마음이 편하다. 주변의 걱정, 비아냥, 응원 모두 소중히 간직한 채로 77일간의 일본 여행을 시작합니다.